1,500개 정도 존재하는 활화산은 대부분 폭발 위험이 없으며 우리에게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그 화산이 폭발할 때는 엄청난 재산 피해와 전 세계 10억이 넘는 이들의 목숨을 위협하죠. 네이키드 사이언스는 세계를 여행하며 과연 과학자들이 화산 폭발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지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We know it'll happen again in the future. It's just a question of when. 과학자들이 화산 폭발 시기를 예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도 세계 어딘가에서는 화산이 불을 뿜고 있기 때문이죠. 폭발한 화산은 천도가 넘는 붉은 용암을 분출하고 독성 가스 덩어리를 내뿜으며 수백만 톤의 화산재를 토해냅니다. 화산 폭발로 사망하는 사람만 매년 850명 정도며 부상자는 그보다 더 많죠. 그 어떤 것도 폭발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목숨을 구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지역을 벗어나거나 재빨리 실내로 들어가는 것뿐이죠. 하지만 이것도 화산이 언제 폭발할지 알아야 가능합니다. 과학자들이 그 시기를 예측하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늘 정확하지만은 않습니다. Predicting whether an eruption is going to happen is almost impossible. 하지만 예측률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활화산들이 폭발 전에 경고 신호를 보내기 때문이죠. 전 세계 분포한 활화산에서 과학자들은 폭발이 임박했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 모든 단서들은 정교한 퍼즐과도 같아 부분들을 모아 전체를 완성하면 화산의 폭발을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과학자들은 화산의 형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온도는 얼마나 높아지는지, 전자기파가 바위를 통해 어떻게 전달되는지, 지진파는 지하로 어떻게 전달되는지, 또 가스의 방출량은 어느 정도인지를 연구합니다. 화산의 폭발을 예측할 때는 무엇보다 먼저 화산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Many people have a fairly simplistic idea of volcanoes. They imagine that there's a single magma chamber, a single vent, a cylindrical vent, and a single crater. Most volcanoes are much more complex than that. 실제 대부분의 화산 아래에는 아주 복잡한 분열 과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윗부분의 막중한 무게로 생성된 압력 때문에 유동성 암석 물질인 마그마가 분출되는 것이죠. 화산 폭발의 예측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은 각 화산마다 마그마가 모두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와이에 위치한 화산의 경우 마그마가 상대적으로 묽고 잘 흐르며 유용성 가스를 빠르게 분출합니다. 분출된 용암은 부드럽고 조용하게 지표면으로 퍼지죠. 하지만 이탈리아의 화산들은 걸쭉하고 점성이 높은 마그마가 지표면으로 올라오면서 팽창을 하는 거대한 가스 기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스의 팽창 과정은 매우 빠르고 갑작스러운 현상으로 바위와 용암을 사방으로 분출시키며 엄청난 파괴력을 가집니다. 화산 깊은 곳에서 몇 년 동안이나 휴지 상태에 있었던 이 점성 높은 용암은 아무런 예고 없이 지표면 위로 분출됩니다. 따라서 하와이 화산들에 비해 훨씬 분출을 예측하기 힘들죠. 이탈리아의 베수비오 산입니다. 폭발 예측이 얼마나 힘든지 보여주는 좋은 예죠.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가스 기포를 포함한 폭발성 용암은 베수비오를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화산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1200m가 넘는 베수비오 산 옆에는 지중해의 도시 나폴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산 근처에 삶의 터전을 이루고 있죠.
이 화산이 폭발할 경우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비스비오산은 이미 자연이나 인류에게 큰 피해를 입힌 적이 있습니다. 서기 79년 비스비오산은 약 1입방마일 부피의 바위를 32km 높이로 분출시켰고 섭씨 800도가 넘는 가스는 시속 480km라는 엄청난 속도로 흐르며 로마의 도시 폼페이와 헤르쿨라네움을 덮쳤고 3,360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 이후로도 약 200번의 분출이 더 일어났죠. Raw nature erupts. Cameras record the spectacle of Mount Vesuvius as torrents of molten lava pour down the slope. 1944년 비교적 작은 규모의 마지막 분화 때는 47명이 사망했으며 산중턱의 마을 2개를 초토화시켰습니다. (1944년의) 분화 이후 비스비오산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거대한 폭발의 가능성이 잠재해 있다는 걸 알고 있죠. 화산 폭발은 이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목숨을 위협하며 나폴리 도시 전체를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최근 유럽의 한 연구에서는 소규모 분화에도 약 50만 명의 시민이 대피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떠날 준비가 됐을까요? Some people are quite complacent, some people are just not interested. 화산학자 카르멘 솔라나는 화산이 지역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합니다. 솔라나는 이곳 주민들이 화산의 파괴력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며 걱정하고 있죠. Many people don't understand volcanoes. Very many things are going to be occurring that they don't expect. They're going to see lava flows. The ground might be shaking or might be swelling, or they might have been seen fumaroles and gases coming through the streets. So no, I don't think people know they're going to be subject to. 도시의 혼잡한 교통 역시 빠른 대피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다음 분화가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이죠. We are not right now in the position of being able to predict eruption. If an eruption is going to be very large or very small, or is going to occur tomorrow or in a month's time, we cannot really predict exactly what's going to happen.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화산학자들은 예측 기술 향상을 위해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전 세계 화산에서 나타나는 각각의 단서들을 자세히 연구하고 있죠. 첫 번째로 화산에서 가스가 방출되는 것이 어떻게 곧 있을 폭발의 증거가 될까요? 그것은 가스가 지하에 용융된 암석인 마그마에서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화산학자 마리 에드몬즈는 가스량의 증가를 통해 마그마의 분출을 미리 예측합니다. Volcanic gases are a bit like little messages from the Earth's interior. They really tell us about the magma, whether it's rising, whether it's on the move, whether it's stagnant, what sort of composition it is. 화산가스는 가스 분자가 액체 분자와 섞이면서 부드러운 용액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용해됩니다. 짓누르는 바위의 무게로 인한 엄청난 압력 때문에 마그마는 거대한 양의 가스를 지니게 되죠. 이 원리는 샴페인 병과 비슷합니다. 코르크에 의해 밀폐된 압력은 샴페인 액체 속에 다량의 가스를 녹아들게 만들죠. As soon as the cork is removed, the gases begin to come out of solution due to the pressure decrease. 이와 비슷하게 마그마가 지표면에 가까워지면서 위를 누르는 무게가 줄어들고 압력이 줄면서 가스의 용해성도 낮아집니다. 그리고 팽창해 마그마의 거품 형태로 모습을 드러내죠. 분출되는 가스의 양과 종류는 화산마다 모두 제각각입니다. 과학자들이 분화를 예측할 때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은 화산가스의 종류가 아니라 가스 분출량이 평균보다 증가하는지 혹은 감소하는지의 여부죠. 시칠리아에 있는 에트나산의 경우 매일 3,000톤가량의 엄청난 이산화황 가스를 내뿜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트나산의 가스 방출은 분화 이전에 급증했고 2000년엔 이 같은 연기 고리를 연출했죠. 약 900m 상공으로 치솟고 지름이 180m 이상 확대되면서
가스와 증기로 이뤄진 고리는 화산 활동이 시작됐다는 것을 뜻했죠. 화산은 곧 분출했고 화산재는 3.2km 높이로 치솟았으며 24km 반경까지 떨어졌습니다. 미국 지질조사소에서는 세계 대부분의 화산에서 발생하는 화산가스가 인류 건강에 위협이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와이의 화산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황은 눈이나 피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19km 밖의 농작물을 훼손시킨 적도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는 다량 흡입하면 사망할 수 있고 염화수소는 산성비를 형성하며 드물지만 플로르화 수소는 심장에 손상을 줄 수 있죠. 10만 달러에 달하는 에드먼즈의 적외선 분광기는 이런 화산가스를 모두 감지할 수 있습니다. 먼 거리에서도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예전보다 더 안전하게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됐죠. The key thing I think with studying volcanoes is the technology you use to measure these things, and it's getting better all of the time. We're seeing things with this that we've really never seen before. 점성이 낮고 잘 흐르는 마그마는 가스를 서서히 방출하기 때문에 압력도 조금씩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거의 해가 되지 않죠. 하지만 다른 화산, 예컨대 카리브해의 수프리에르 힐스와 미국의 세인트 헬렌스, 그리고 이탈리아의 베수비오 산의 경우는 그 폭발력이 아주 강력하죠. 이들 화산의 경우 마그마의 실리콘 함량이 높아 점성이 강하고 유용성 가스의 밀도가 훨씬 높습니다. 가스는 마그마가 지표면에 가까워질 때까지 잠잠히 존재하다가 지표면으로 나온 후 부글부글 끓으며 터지게 되죠. This is often the scenario whereby you get an explosion, a volcanic explosion. 화산에서 분출된 용암과 파편은 지구 전체 표면의 80% 이상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에는 1,500개 정도의 활화산이 있죠. 이들의 엄청난 힘은 장엄한 풍경을 찾는 카메라맨들을 유혹합니다. 1995년 카메라맨 데빈 리는 카리브해의 몬세라트 섬에 있었습니다. 그는 화산이 곧 분출한다는 걸 알고 있었죠. 하지만 홀로 산을 오르며 자신의 운을 시험해 봤습니다. It's right in here you start to hear it. And it makes your heart beat real fast. And it's hot already. And it's spewing right now. And I'm getting out of here. I'm just going to take a snapshot. 화산이 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Now do I look scared? I'm not out of here yet. I'm only down about 600 feet. If the whole thing went, wouldn't have a chance up here. I think that's the closest I ever thought about being dead. 리는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 몇 년 동안 수백만 톤의 화산재가 몬세라트 섬을 완전히 뒤덮어버렸죠. 이 같은 압도적인 힘을 대면한 과학자들은 중요한 정보들을 수집해 인명피해 없이 분화를 예측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방도를 모색했습니다. 로봇이라면 인간이 다가가기 두려운 장소에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시칠리아의 화산학자들은 인간이 갈 수 없는 곳까지 접근해 무사히 돌아올 수 있는 로봇 제작에 착수했습니다. 바로 로보볼크죠. 과학자들은 로보볼크가 어떤 지형의 산에서도 탐사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로보볼크의 센서는 화산의 뜨거운 열도 견딜 수 있습니다. 온도를 기록하고 경사면의 각도를 측정하며 게다가 원격으로 바위 샘플 수집도 가능하죠. 로보볼크와 같은 기계들은 현장에서 직접 정보를 수집하기 때문에 화산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위험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화산은 폭발의 파괴력이 너무나 강해서 화산에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사람들까지 끔찍한 위험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다음에 있을 끔찍한 화산 폭발을 예측할 수 있는 단서를 찾아 미국의 세인트 헬렌스 산의 재앙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1980년 과학자들은 화산의 폭발을 걱정했습니다. 화산 가스 분출량이 변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땅의 지형이 변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화산학자들은 지하의 거대한 화산 압력만이 산을 변형시킬 수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분화가 있기 전 엄청난 압력 하에 있던 마그마는 지하의 마그마 구임을 채우기 위해 위로 솟구쳐 오르게 됩니다. 그로 인해 땅이 갈라지거나 함몰하게 되고 지표면 자체가 선명하게 융기할 수도 있죠. 화산의 형태도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런 지형 변화는 다가올 화산 분화를 예측하는 화산학자들에게 또 다른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1980년 봄 세인트 헬렌스 화산 분화에서 지형 변화는 가장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지하의 마그마 관입에 의한 현상으로 과학자들에게는 곧 다가올 화산 분출에 대한 경고와도 같았죠. 화산학자 돈 스완슨도 1980년 봄 화산이 끓어오르기 시작한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It was an exciting time for me and for all of the others there, but I don't think we ever anticipated or came close to anticipating the magnitude of what was going to happen. 화산의 북쪽 측면이 800m 너비로 융기하기 시작했고 스완슨은 이러한 지형 변화를 인간의 시선으로 유추 설명했습니다. Kind of like a stomach rumbling. You sometimes have a great swelling, and of course we all know about gas coming out of the stomach. So I think there are these very earthy metaphors that you can use, but you're listening for a volcano's birth. 이처럼 많은 경고가 있었지만 어떤 이도 분화가 정말 일어날지 또 언제 일어날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융기하던 산의 측면은 놀라운 속도로 솟아올랐습니다. 화산 안에서 마그마가 올라오면서 하루에만 1.5m씩 높아졌죠. 융기한 측면 부분이 140m 정도 높이가 되자 주변 경사면엔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소의 과학자들은 측정 결과를 무선으로 연구실에 전달해주는 전자경사계를 통해 움직임을 관찰했죠. 과학자들은 이러한 징후들을 결코 무시할 수 없었으며 주변 지역엔 대피령이 선포됐습니다. 5월 17일 오전 스완슨은 마지막으로 헬리콥터를 탄 채 산 정상을 살펴봤습니다. 스완슨은 화산이 변화하는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조종사에게 착륙을 부탁했죠. We walked over and took a look into the crater that had formed at the summit of the volcano, and we had no idea that the next morning the volcano was going to fall apart. 1980년 5월 18일 오전 8시 32분 거대한 산사태로 세인트 헬렌스 산의 북쪽 측면이 무너지면서 59평방킬로미터 면적의 바위가 쏟아졌습니다. 산사태로 인해 아래에 있던 마그마의 무게압력이 낮아지면서 샴페인병의 코르크 마개가 열렸죠. 그리고 미국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화산 분화가 일어났습니다. 5억 2천만 톤의 엄청난 화산재를 19km 상공으로 흩뿌리면서 약 400km 반경 내의 하늘은 낮에서 밤으로 바뀌고 말았죠. 만약 축구 경기장에 화산재를 쌓는다면 높이가 240km에 이를 정도로 막대한 양이었습니다. 그날 오전 스완슨은 다시 한번 헬리콥터를 타고 아래에 펼쳐진 끔찍한 자연의 경이를 내려다봤습니다. Flying around the volcano is really an awesome experience. Looking out, we can see that this is an exceptionally energetic eruption column, and all of us are overwhelmed by what we see. 화산이 폭발하자 라하르라고도 알려진 거대한 화산 이류가 계곡을 따라 쏟아져 내렸고 지역의 모든 나무가 몇 킬로미터씩 휩쓸려 갔습니다. 화산재 일부는 2주에 걸쳐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번 폭발로 57명이 사망했고 10억 달러 이상의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발 예측의 정확성 면에서 세인트 헬렌스 산의 참사는 비교적 성공적인 편이라고 평가됐죠. 과학자들이 지형 변화를 탄서로 미리 예고한 덕분에 수천 명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지형 변화 측정은 오늘날에도 중요한 예측 도구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활화산이 있는 하와이의 경우는 더욱더 그렇다고 할 수 있죠. 하와이에서는 지구 물리학자인 마이크 폴란드가 지상의 위성 리플렉터망을 이용해 모나로아와 킬라우에아 화산의 지형 변화를 측정합니다. We can get an idea of whether or not there's magma that may be accumulating in a chamber or reservoir below the ground. 그의 장비는 자동차에 설치되는 위성 항법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위성을 이용 삼각 측량법을 사용합니다. 오차범위 2.5cm 이내로 정확하게 화산 주변 GPS 기지의 위치를 찾아내죠. If there were magma that were starting to accumulate in some kind of subsurface chamber, then we would expect the stations on the opposite side of the caldera to be moving further away as the volcano inflates like a giant balloon. 그가 수집한 정보는 킬라우에아와 화산이 마그마 궤에 마그마가 밀려 들어왔다가 정기적으로 분출되면서 팽창과 수축을 반복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화산학자들은 다른 많은 활화산들과 마찬가지로 킬라우에아 화산에서 세 번째 분출 징후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온도 변화죠. 화산과 그 주위가 얼마나 뜨거운지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곳 하와이처럼 속도가 느린 용암은 과학자들이 용암이 굳어지기 전에 열 전대 온도계를 꽂아 온도를 잴 수 있습니다. 이 용암의 온도는 섭씨 약 1100도에 달합니다. 일반 피자 오븐보다 4배나 더 뜨거운 온도죠. 과학자들은 온도계가 정확한 온도를 읽어낼 때까지 이 뜨거운 열을 견뎌야 합니다. 때론 불가능한 경우도 있죠. 화산학자들 사이에서는 온도 측정의 정확성이 기록하는 과학자의 편안함과 반비례한다는 농담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지만 온도 측정은 분화 가능성에 대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론에 따르면 뜨거운 마그마가 지피면 가까이 올라오고 분화가 가까워질수록 화산의 온도는 올라갑니다. 따라서 화산의 온도가 높을수록 분화가 일어날 가능성도 높아지죠. 이와 유사하게 온도가 내려가면 분화의 가능성도 낮아지게 됩니다. 화산의 온도를 측정해보면 용암의 화학적 구성도 알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용암은 온도가 더 높죠. 이러한 사실로 마그마가 나온 마그마 궤임을 알 수 있고 지표면까지의 예상 경로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과학자들은 화산이 분출하는 시기뿐 아니라 분화로 인한 피해 정도도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용암 분출은 인명을 앗아가고 재산 피해를 불러옵니다. 하지만 용암의 온도로 용암이 얼마나 멀리 또 어느 방향으로 이동할지 예측할 수도 있죠. 일반적으로 용암의 온도가 높을수록 더 멀리, 더 빠르게 흐른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앞서가는 사람들의 선택,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 화산학자 해리 핀커트는 이탈리아의 에트나산 용암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용암의 온도를 측정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에트나산의 용암은 정기적으로 흘러 지역 주민들의 목숨을 위협했죠. Eruptions have been pretty devastating for people who live in this area. They've cut off the roads, they've cut off the communications, and a large number of vineyards and tourist complex and houses have been destroyed. 에트나산은 유럽에서 가장 크고 활발한 화산 중 하나입니다. 정상 근처에 위치한 4개 분화구에서 주기적으로 용암과 화산가스, 화산재가 분출되죠. 에트나산의 경사면은
화산에서 분출된 용암이 얼마나 뜨거울 수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핀커트는 5년 전에 분출해서 지금은 굳어버린 용암 위를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바위엔 여전히 수분을 증기로 바꿀 정도의 열기가 존재하죠. 핀커튼 일행은 화산이 분화하는 동안 용암이 흘러내리는 경로에 열 영상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이 카메라가 일반 카메라와 다른 점은 움직이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반사되는 빛이 아니라 방출되는 열기를 감지한다는 점이죠. 흰색은 뜨거운 온도, 검은색은 차가운 온도, 나머지 색은 그 중간 온도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고화질의 열 영상 녹화 기술은 불과 지난 몇 년 사이에 발전한 것입니다. 보통 우리 눈엔 용암의 흐름이 검은색과 회색으로 보입니다. 붉은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암석이 이동하면서 아래의 열기가 드러나는 부분이죠. 하지만 열 영상 카메라로 보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은 핀커튼의 열 영상 카메라에 찍힌 낮 시간의 에트나산 용암의 흐름이죠. 이 열 이미지로 용암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림 아래쪽엔 용암과 아주 근접한 곳에서 작업하는 과학자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은 핀커튼의 동료인 대학 연구원 매트 볼이었습니다. Well, to be stood next to an active lava flow is quite an amazing experience, not only from a scientific but also for me from a personal perspective. 매트 볼의 열 영상 분석으로 용암이 거의 섭씨 1100도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You get to notice the raw power that a volcano has and how insignificant you are in comparison to that power. 정확한 자료 수집을 위해 과학자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화산 측면으로 1800m 높이까지 접근합니다. 용암의 온도는 지표면으로 나와 공기에 노출되는 즉시 40도 이상 떨어집니다. 온도가 식으면서 표면이 굳게 되면 온도 확인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핀커튼은 보호복을 착용한 채 열 카메라로 촬영하면서 눈앞에 뜨거운 용암에 온도계를 넣었습니다. 이렇게 분출된 뜨거운 용암은 화산의 경사면을 따라 서서히 흘러내리면서 불의 강이 형성되는 장관을 연출합니다. 하지만 용암이 흐르는 경로는 매우 복잡합니다. 가장자리가 빨리 식으면서 속도가 느려지고 위쪽이 서서히 굳게 되죠. 이 과정으로 점점 단열 기능을 가진 굴이 형성되고 지하의 용암은 뜨거운 온도가 유지됩니다. 굴 속의 용암은 지상에 노출됐을 때보다 더 빠른 속도로 더 멀리 이동하죠. 때때로 원래의 분기공에서 아주 멀리까지 뻗어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멋진 장관의 용암굴은 하와이에서 볼 수 있죠. 이곳에서는 섭씨 1100도가 넘는 뜨거운 용암이 차가운 바다로 곧장 흘러들어가면서 놀라운 결과를 빚어냈습니다. 하와이나 에투나 산에서는 용암굴이 형성되면서 용암이 흐르는 경로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This unpredictability is something that I think people who are living in volcanoes have to accept and have to live with. 화산 분출 과정에서 예측이 불가능한 것은 용암이 흐르는 경로뿐만이 아닙니다. 밖으로 분출된 마그마는 지표면에 자리 잡은 바위의 갈라진 틈이나 약한 지반의 틈을 따라 무작위로 흐르게 되죠. 이로 인해 발생하는 파동 에너지로 화산이 언제 분출할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화산 내부에서 분출되는 마그마와 화산가스로 인해 지표면이 갈라지고 단단한 바위가 부서집니다. 바위가 이동하거나 부서지면서 심한 진동이 생겨나고 에너지파가 발생하는데 과학자들은 지표면에서 지하 수 킬로미터 아래의 에너지파를 감지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에너지파를 연구하는 것이 바로 지진학으로 이러한 연구는 과학자들에게 화산 분화를 예측하는 네 번째 단서를 제공합니다. 지진학에서 화산 분화를 예측하는 데 사용되는 최신 기술을 살펴보기 위해 이탈리아의 에트나산에서 지구 반바퀴를 돌아 뉴질랜드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2,797m 높이의 루아페우 산입니다. 뉴질랜드에서 가장 활발하고 폭발력이 강한 활화산 중 하나죠. 루아페우는 원주민 마오리족의 이름으로 소리의 구덩이란 뜻입니다. (1995년) 이곳에서 발생한 분화는 카메라맨 제프 맥클리의 목숨을 위협했습니다. The crater suddenly erupted only a matter of a few yards in front of me. 헬리콥터가 맥클리의 목숨을 살렸고 이로 인해 맥클리는 분출을 예측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배우게 됐죠. 그는 이 교훈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They are the most dangerous thing on the planet. You get in, you get a few pictures, and you get the hell out of it. 분화하기 전 지하에서 마그마가 이동하면서 땅 전체를 흔드는 작은 지진이 수십 차례 발생합니다. 루아페우산 분화에서 살아남은 후로 맥클리는 배낭 안에 자신만의 분화 예측 장비를 지니고 다닙니다. I'll place a half-full bottle of water on the ground and use that as a makeshift seismograph. 그는 화산을 촬영할 때마다 곧 있을 화산 폭발을 경고하는 수면의 진동을 유심히 관찰합니다. 맥클리는 과학자가 아니라 비디오 촬영 기사입니다. 하지만 과학자들 역시 루아페우산의 지진을 연구하고 있죠. 더욱 전문적인 장비를 이용해서 말입니다. 뉴질랜드 웰링턴에 위치한 빅토리아 대학교의 마사 세비지는 지진으로 발생하는 지진파가 어떻게 화산 아래를 이동하는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지하에서 발생하는 지진으로 인한 미세한 지진파까지 감지해내기 위해 화산 주위 경사면에 지진계를 묻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단순한 방법을 이용해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시험합니다. 바로 스스로 지진파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루아페우산에서 세비지 일행이 수집한 정보는 새롭고 좀 더 정확한 화산 폭발 예측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I was just really excited when it turned out we have this technique that maybe we can really see changes on volcanoes and maybe we can use this new technique to help predict volcanic eruptions and save people's lives. 지진은 진동을 발생시킵니다. 이 진동은 발생 지점에서 뻗어나가는데 과학자들은 이것을 에스파라고 부르죠. 에스파는 밖으로 뻗어나가면서 암석 입자를 좌우로 흔들게 됩니다. It's kind of like a Mexican wave. The actual motion of people's hands is up and down, but the motion of the wave is perpendicular to the direction that the wave itself is traveling. 세비지는 에스파들이 암석 내에서 수직을 이루는 방향으로 갈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한 파동은 바위의 균열을 따라 빠르게 이동하고 다른 파동은 균열과 가로지르는 방향으로 느리게 이동하죠. If you were running through a field, say, and the field had a lot of streams running down it, you could run much faster if you could run parallel to the streams than if you had to run across the streams. 지진파가 빠르게 이동하는 방향을 통해 세비지는 화산 아래에 생성된 바위 균열의 평면도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루아페우산에 대한 세비지의 발견으로 이러한 균열이 분화가 일어나는 사이사이에 90도 각도로 방향을 튼다는 사실도 알게 됐죠. So we saw this big change, and we were surprised because we hadn't expected to see a change. 세비지는 분화 전 발생하는 압력의 상승으로 마그마 궤임에 평행하게 틈이 생기고 그와 직각 방향으로 새로운 틈이 갈라진다는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세비지는 에스파의 속도를 이용해 다른 화산 주변에 있는 균열의 방향 전환을 감지하는 것이 분화 예측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비지의 연구는 희망적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모든 화산학자들이 가장 열망하는 한 가지가 부족합니다. 바로 지표면 아래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직접 관찰하는 능력이죠. 학자들이 직접 땅을 파고 들어가 관찰하기에는 160km는 너무 깊기 때문입니다. 에트나산 전문가 해리 핀커튼도 한 가지 사실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화산 구조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것이죠. Etna, for example, has 4 summit craters.
and the magma is stored in several different reservoirs. At least that's what we think is happening. One of the critical things that we need to do is to identify where the magma is, and that then gives us an indication as to how rapidly it's going to ascend to the surface. 이제 새로운 컴퓨터 지원 모델을 이용해 화산 아래 마그마 궤임의 형태와 크기를 그릴 수 있게 됐습니다. 영국 랭커스터 대학교의 맥스 메주 박사는 최신 전자기장 기술로 지표면으로부터 120km 아래의 모습까지 묘사할 수 있습니다. 그는 화산 아래 안반 구조도 그릴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중국의 텅총 화산으로부터 28km 지하를 묘사한 것이죠. 붉은 빛을 띤 중앙 부분은 마그마 궤임, 짙은 파란색은 단단한 안반이며 옅은 파란색은 갈라진 바위로 추측됩니다. I'm excited that we are able to map structures deep down in the ground. 메주 박사는 어린 시절부터 땅 아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Hopefully, maybe in the near future, one should be able to predict volcanic eruptions using this type of method. 지하 깊숙한 곳의 구조를 볼 수 있는 능력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바로 하늘이죠. 이런 그림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은 번개였습니다. 번개는 엄청난 전자기 에너지파를 발생시킵니다. 이 파장은 전 세계를 돌면서 지표면에서 약 60km 높이에 있는 전리층으로 튕겨 올라가죠. 이 에너지는 땅속 깊은 곳까지 침투해서 지표면에서 5km 아래에 있는 안반들의 반사. 이런 파장은 다른 종류의 안반과 부딪히면 저항 정도도 달라지게 됩니다. 미주 박사는 지하 안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지표면으로부터 수십 미터 높이에 전자기 센서를 설치했습니다. 나침반의 네 방향의 센서를 조심스럽게 정렬시킵니다. 이렇게 해야 지구 자체의 남북 자기장의 영향도 계산에 넣을 수 있기 때문이죠. 센서로 수집한 정보는 컴퓨터로 곧바로 전송됩니다. 미주 박사는 번개를 이용해 화산으로부터 수 킬로미터 아래에 있는 마그마 궤임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화산 분출의 초기 징후는 이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서 발생합니다. 지하 160km에 자리 잡은 마그마 궤임도 있죠. 깊은 곳의 구조 파악이나 분화 예측 기술의 향상을 위해 미주 박사에게는 전자기파를 발생시킬 수 있는 더 강한 전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바로 태양이죠. 태양 표면의 폭발은 주기적으로 엄청난 크기의 에너지파를 발생시킵니다. 지구의 자기장은 이 에너지의 대부분을 극지로 보내게 되는데 이로 인해 오로라가 발생하게 되죠. 하지만 태양 플레어 입자의 충돌은 지구 전체에 퍼지는 굉장한 에너지를 가진 긴 파장의 전자기파를 방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태양은 상대적으로 빈약한 번개보다 훨씬 깊은 곳의 구조까지 파악할 수 있죠. 태양이 만들어내는 파장에 대한 바위의 저항력을 측정하면 남중국해에 자리 잡은 두 개의 화산섬 아래로부터 이런 그림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 혁신적인 기술을 이용해 처음으로 마그마가 어떻게 지표면으로 상승하는지 볼 수 있었죠. 화산학자들의 꿈이 마침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는 화산 인근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절실한 꿈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의 어떤 계산으로도 자연의 예측 불가능성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의 화산 분화가 언제 일어날진 아무도 알 수 없죠. 그리고 많은 화산학자들은 여전히 분화 예측 실패의 끔찍한 기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 번에 2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갔던 거대한 분화를 예측하는 데 실패했던 것이죠. (1976년) 카리브해의 과달루페 섬에 갑작스러운 경보령이 내려졌습니다. 화산학자들은 화산 라 수프리에르가 곧 분화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화산의 가스 압력이 증가되고 있다고 보고했죠. 정부 당국은 과학자들의 불길한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수백만 달러의 돈을 들여 7만 2천 명을 대피시켰습니다.
그 4개월 동안 수도인 바스테어는 버려진 도시가 됐습니다. 과학자들이 계속해서 화산의 상태를 주시하는 동안 도시는 점점 황폐해졌습니다. 집들은 버려졌고 가축들은 먹이를 찾아 필사적으로 거리를 헤맸죠. 하지만 과학자들의 예측은 틀렸고 라스 부에르는 결국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10여 년 후 그 실패한 예측의 기억이 화산학자들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5,200m 높이의 콜롬비아 네바도 델 루이스 산의 눈 덮인 정상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한 것이었죠. 과학자들은 분출로 인해 녹아버린 눈과 얼음이 홍수를 이루어 인근 마을을 덮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번엔 과학자들의 예측이 정확히 들어맞았죠. 하지만 정부 당국은 전원 대피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1985년 11월 화산은 폭발했고 예상했던 홍수가 회색 화산재와 진을 그로 아르메로 마을 전체를 삼켜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2만 3천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4,500여 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8천여 명은 집을 잃었죠. 이 재앙은 모든 화산학자가 직면한 딜레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잦은 허위 경보로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바람에 강력한 경고를 바라는 데 실패하고 수많은 인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걸 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화산 활동을 더 잘 예측할 수 있을까요? We're going to have to use a combination of techniques to successfully predict eruptions at volcanoes. 서로 다른 출처에서 나타나는 각각의 단서들을 어떻게 조합할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북극권 인근의 아이슬란드 섬으로 향했습니다. 아이슬란드에는 약 130개의 화산이 존재합니다. 인간이 1000년 전 이곳에 처음 정착한 이후로 그중 18개가 폭발을 일으켰죠. 매튜 로버츠와 같은 과학자들은 컴퓨터 모델을 이용해 모든 예측 기술로부터 하나의 통합 예측 기술을 만들기 위한 자료를 분석합니다. 아이슬란드는 화산들이 자리 잡은 위치 때문에 더 큰 화산의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주 크고 활동적인 화산들의 일부는 빙하 깊은 곳에 묻혀 있죠. 이 화산들이 폭발하면 매초 10,000톤씩 녹아내리는 얼음이 끔찍한 재난을 불러일으키는 화산 홍수 라하르를 만들게 됩니다. 아이슬란드의 과학자들은 이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자국의 시민뿐 아니라 이곳을 경유하는 수천 명의 여행객들 또한 책임져야 합니다. 매일 수많은 비행기들이 미주와 유럽을 잇는 대서양 횡단 항로를 따라 아이슬란드의 화산 위를 지나갑니다. 분화 지역 가까이에 비행기가 지나갈 경우 화산재가 제트 엔진에 빨려 들어갈 위험이 있죠. Many planes have stalled in volcanic ash plumes, and we have just a matter of minutes to try and move the flights to a different location. 이러한 화산의 위협에 늘 직면해 있는 아이슬란드의 과학자들은 위험 감시 능력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합니다. 이들에겐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는 지진계가 있어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작동하는 경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물론 외딴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센서 자체는 정비가 필요하죠. 이 장비들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성능을 갖추고 있어 집안의 아주 약한 진동까지도 감지해낼 수 있죠. With the right equipment and scientific know-how, you really can take the pulse of an active volcano. 아이슬란드는 섬 주위의 강에 수중 센서 네트워크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물의 온도나 깊이, 물속에 용해돼 있는 화산가스 종류의 변화까지 모두 경고의 징후가 될 수 있죠. 또 지형의 이동이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아이슬란드에서 사용하는 최신 기술은 광초단파 통합구경 레이더, 즉 인사르입니다. 경찰이 과속 티켓을 끊을 때 사용하는 레이더 총과 아주 흡사한 위성 시스템을 뜻하는 이름이죠. 화산의 정확한 위치를 기록하기 위해
위성은 지구를 향해 레이더 광선을 쏘게 됩니다. 다음 궤도에서 다시 한번 레이더 광선을 쏜 후 이 두 이미지를 비교해 화산 주변의 세밀한 지형 변화도 잡아내는 것이죠. 이 같은 최첨단 감지 장비들이 모두 합쳐져 화산의 상태를 기록하게 됩니다. No volcano will erupt without almost screaming a warning to the scientists. It's our challenge to be able to firstly listen to that scream and then be able to understand it. 이곳의 과학자들은 한 가지 종류의 예측 시스템에만 의존하지 않고 모든 예측 수단으로부터 수집한 자료들을 통합 분석하는 컴퓨터 모델을 끊임없이 개량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은 헤이클라 산이 분화했을 때 결실을 맺었습니다. 과학자들은 폭발의 날짜뿐 아니라 시간까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죠. We know what sort of signatures the volcano will emit before it erupts. 아이슬란드의 과학자들은 자신들이 제 시간에 인명을 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예측 기술에 근접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It would be a failing on our part. It would be a scientific failing if the volcano erupted without us being able to issue some form of advisory beforehand. 아이슬란드에서는 모든 화산 분화 예측 기술을 컴퓨터로 통제 감시되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시켰습니다. 이곳에서 얻어진 경험들은 이탈리아와 같은 다른 나라의 예측 기술도 향상시키고 있죠. 이탈리아에서는 수십만 명의 인구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베수비오 산의 그늘 아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자연의 힘을 완전히 굴복시키기란 결코 불가능할 것입니다. No matter how many instruments you deploy on volcanoes, no matter how much time you spend monitoring the volcano, there are always going to be events that take place which are not going to be predicted.